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영화 같은 실화입니다. 독일에서 크리스마스 연휴를 노린 초대형 은행 털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 규모가 무려 500억 원이 넘습니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 11을 보는 것 같은 이 사건, 지금부터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이 발생한 곳은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의 겔젠키르헨이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는 슈파르카세 저축은행 지점이 범죄의 표적이 됐는데요. 범인들은 시간을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독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저녁부터 연말까지 대부분의 상점과 은행이 문을 닫습니다. 우리나라의 설 연휴처럼 긴 휴가 기간인 거죠. 범인들은 바로 이 기간을 노렸습니다. 은행이 24일 저녁부터 영업을 중단하자 범인들은 여유롭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29일 새벽 갑자기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서 비로소 이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범행 수법 200-4배. 그럼 범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저질렀을까요? 경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 오션스 11처럼 매우 전문적으로 실행됐다고요. 범인들은 대형 드릴을 이용해서 콘크리트 벽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지하 금고실까지 침투하는 데 성공했죠. 일반적인 도둑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들은 건물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디를 뚫어야 금고실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고실에 들어간 범인들은 무려 3,0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를 부쉈습니다. 3,000개요. 이 정도 규모라면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고 최소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행 측 조사 결과 개인 금고의 95%가 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의 모든 금고를 다 뒤진 거죠. 피해 규모. 그렇다면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금액은 3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8억 원입니다. 현금과 귀중품을 합친 금액인데요. 개인 금고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보석, 금, 중요한 문서 등 다양한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행 측은 대부분의 고객이 피해를 봤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모든 금고가 털렸으니 이 은행을 이용하던 수천 명의 고객들이 큰 손실을 입은 셈입니다. 목격자 증언 500-630.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격 증언은 27일 밤에 나왔습니다. 은행 인근 주차장 계단에서 남성 여러 명이 큰 가방을 나르는 것을 봤다는 거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 가방 안에 훔친 현금과 귀중품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목격 증언은 더 구체적입니다. 29일 새벽 화재 경보기가 울렸을 때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검은색 아우디 RS6 차량을 몰고 정비소를 나서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우디 RS6는 고성능 스포츠카로 도주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차량입니다. 빠른 속도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조회해보니 200km 이상 떨어진 하노버에서 도난당한 차량의 번호판이었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도난 차량과 도난 번호판을 준비해뒀던 거죠.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고객들의 반응.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분노한 고객들이 은행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명의 고객들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외쳤는데요. 자신의 금고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한 남성은 현지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금고를 이용했는데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 남성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분노가 느껴지지 않나요? 평생 모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 상상이 됩니다. 보험과 보상. 그렇다면 피해를 본 고객들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개인 금고에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고당 최대 1만 3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1,750만 원까지만 보상됩니다. 만약 어떤 고객이 금고에 1억 원어치의 귀중품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1,750만 원만 보상받고 나머지 8,250만 원은 고스란히 손실인 거죠. 특히 보석이나 금 같은 귀중품의 경우
정확한 가치를 증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보험 보상을 받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측은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한라인으로 연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안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사 현황. 현재 경찰은 해당 은행 지점 입구를 완전히 봉쇄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체포된 용의자는 없습니다. 범인들은 이미 며칠의 시간을 확보했고 철저히 준비된 도주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검은색 아우디 RS6 차량을 추적하고 있지만 도난 번호판을 사용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범인들이 어떻게 은행 구조를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내부자가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사건과 비교 930-1100. 사실 유럽에서는 이런 은행 금고 털이 사건이 종종 발생합니다. 2015년 영국 런던의 해튼가든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령의 범죄자들이 부활절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지하 금고실을 털었는데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이었죠. 그들도 벽을 뚫고 들어가서 수백 개의 금고를 터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긴 연휴 기간을 노립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이 길수록 범행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매우 전문적인 범죄 조직이 개입됩니다. 일반 도둑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셋째,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건물 구조 파악, 도구 준비, 도주 계획까지 모든 것이 철저하게 준비됩니다. 은행 보안의 문제점. 이번 사건을 통해 은행 보안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습니다. 첫째, 긴 연휴 기간 동안 은행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CCTV나 경보 시스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죠. 둘째, 벽을 뚫는 방식의 침입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보안은 문이나 창문을 통한 침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번 범인들은 그걸 우회했습니다. 셋째, 화재 경보기가 울린 후에야 사건을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실시간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보안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추적의 어려움. 그렇다면 왜 범인들을 잡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범행이 27일쯤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발견된 건 29일입니다. 이미 이틀이나 지난 거죠. 둘째, 도난 차량과 번호판을 사용해서 추적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차량 추적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국경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국경 통제가 약하기 때문에 범인들이 이미 다른 나라로 도주했을 수 있습니다. 넷째, 훔친 현금의 경우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이상 어디서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독일 은행 금고 털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피해를 봤죠.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안전해 보이는 곳이라도 100% 안전한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귀중품을 한 곳에만 보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분산 보관이 중요하죠. 셋째, 보험의 중요성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 있으면 최소한의 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과연 범인들은 잡힐 수 있을까요? 500억 원이 넘는 현금과 귀중품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건의 후속 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